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네. 매실이 많이 열렸다가 다 떨어진다고요. 그 떨어지는 시점이 대충 어느 때 정도 많이 떨어지나요? 수확기에 임박해서 떨어지나요? 아니면 열매가 맺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떨어지나요? 아, 얼마 안 있다가 다 떨어져 버린다. 네, 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네, 매실이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는 한 10개 정도밖에 열리질 않는다고요. 예, 이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요거는 수분수 문제입니다. 수분수가 뭡니까? 꽃가루를 주는 나무죠. 나무에 있어서 꽃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의 생식기관하고 같습니다. 꽃은 암술과 수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꽃 한 송이 송이마다 한 개의 암술과 여러 개의 수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끝에는 작은 방울처럼 생긴, 여기 보이시죠? 요거 예, 요렇게 생긴 거, 이걸 가지고 약이라 그럽니다. 꽃밥이라고도 그러죠. 이게 사람으로 치자면 정랑이에요. 정랑이 뭔지 아시죠? 그 있잖아요, 거시기. 그리고 불알. 이거 19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속에는 많은 꽃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 속에 있는 꽃가루를 가지고 우리는 화분이라 그런다. 예, 한자어예요. 결국은 다 꽃가루인데 결국 우리 사람으로 따지자면 정자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자를 누가 옮겨줄까? 꽃가루를 옮겨주는 매개체는 바로 곤충과 바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과수는 곤충, 매개충에 의해서 대부분은 꽃가루가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 호두, 소나무 등과 같이 일부 과정들은 매개가 바람이 되어서 꽃가루를 전달해주는 과정들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수의 꽃가루를 바람이 전해주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가장자리에다가 과수의 수분수를 배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입니다. 바람하고는 대부분의 과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수에서 중요한 거는 곤충인 거죠. 사실은 수분수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수분수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꽃가루는 물론이고 품종이 같은 다른 나무의 꽃가루로도 수정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가 불화합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받아야 정상적인 착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과수는 자가 불화합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자가 결실이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다룰 매실, 그리고 자두, 살구 등의 핵과류들이랑 사과나 배와 같은 인과류들은 대부분 다 자가 불화합성이라서 이거는 반드시 수분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과류에서도 복숭아만큼은 꽃가루가 많은 것들은 자가 결실이 되고요. 꽃가루가 적은 품종만 수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이나 호두 같은 경우는 자웅 동주 이화라 그래서 자웅 암수가 동주 같은 나무에 이화 다른 꽃으로 핀다. 그래서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완전히 구분돼서 같이 피는 게 감이나 호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과 호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분수가 필요 없어요. 나무 하나만 심어도 그 나무에 암꽃하고 수꽃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심지 않아도 저절로 수정이 잘 되는 겁니다. 물론 매개 곤충들이 수꽃과 암꽃을 번갈아 가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나무 자체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나 그 다음에 대추 같은 경우는 자가 결실성이 있어서 수분수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듯 과수에서도 자가 결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웅동주 이화로서 한 나무에서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는 나무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문제는 요거죠.
자가 불화합성, 그래서 수분수가 필요한 과종,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매실은 특히나 다른 나무보다 더 문제가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위에서는 매실이 들어갔는데 밑에서는 매실이 빠졌죠. 자, 무슨 말이냐, 자두, 살구 등과 같은 핵과류는, 그리고 사과, 배 같은 인과류들은 품종만 달라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자두나무 품종을 여러 개를 섞어서 심으면 자동뽕으로다가 수정이 알아서 되고, 사과도 배도 품종만 달라도 어느 정도의 수정은 됩니다. 대신 수정하는 그 수정률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두 품종 간에도 서로 궁합이 더 좋은 품종이 있고 궁합이 좀 덜 맞는 품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수 역할을 더 잘해주는 품종들, 그래서 궁합이 좋은 품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두하고 살구, 그 다음에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수분수 품종을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매실은 다릅니다. 매실은 무조건 품종을 다르게 심었다고 해서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집엔 청매실도 있고 홍매실도 있는데도 꽃은 뒤지게 피는데 매실은 안 달린다. 왜 그러냐? 청매실과 홍매실은 다른 품종인데 이 두 개를 다 심어놨는데도 열매가 안 달린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풍후, 천매, 오경 이렇게 세 품종을 집에다 다 심어놨다. 보통 이렇게 꽃받침이 붉은 거, 이런 것들을 보통 홍매라고들 많이 그러죠. 홍매실. 그리고 꽃받침이 푸른 것들을 청매실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풍후와 오경 같은 경우는 꽃받침이 붉은색이라서 흔히들 홍매실이라고들 많이들 하고요. 천매는 꽃받침이 푸르고 나중에 열매 또한 얘네들은 붉은색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천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청매실 품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청매실과 홍매실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심었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는 풍우도 안 달리고 천매도 안 달리고 오경도 안 달리고 이런다. 자, 이게 열매가 달리겠느냐? 매실 잘 안 달립니다. 왜 안 달릴까요? 청매실하고 홍매실을 섞었는데, 자, 지금 보시는 풍우, 천매, 오경, 그 다음에 뭐 고성, 백가하, 이런 우리가 흔히 농장에서 주품종으로 많이 심는 품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왜 천매를 심고 오경을 심고 풍우, 고성, 백가 이런 걸 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얘네들은 알이 굵은 대과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커야지.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과종을 많이 손에서 심는데, 문제는 이렇게 열매가 굵은 대과 품종일수록 대부분 대과 품종의 대다수는 꽃가루가 극히 적다. 등치만 크지 거시긴 부실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매실에서는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품종으로 주로 심는 대과 품종의 꽃가루가 극히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꽃가루가 많은 품종을 수분수로다 심어줘야지만이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분수 역할이 가능한 꽃가루가 많은 매실 품종은 뭐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실의 수분수로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이 이 바로 남고입니다. 자, 여기 이 꽃들은 실제로 그 품종의 꽃들이니까 꽃들을 보시고서 품종 어느 정도는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집 꽃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하시고요. 이 남고는 꽃가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일 인기 있는 수분수 품종 중에 하나고요. 매향은 청매실이지만 얘네도 꽃가루가 많아서 수분수 역할을 잘 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앵숙도 남고와 꽃피는 시기도 비슷하고 앵숙의 열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앵숙은 한 가지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수지 발생이 좀 많아요, 과실에. 그러니까 열매에서 진액 같은 거가 나오는 수지 발생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칼슘제 시비를 좀 잘 해주고 그래야지만이 수지과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가 조금 문제가 되고, 열매 자체는 이게 수지만 없다 그러면 오히려 남고나 다른 과종보다 저 가락동에서는 굉장히 낙찰가가 높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임주라는 품종도 있고요. 임주는 이렇게 꽃잎이 25개짜리, 대부분의 매실은 꽃잎이 이렇게 5개짜리예요. 홑꽃이고 낱개로 다 꽃잎이 되어 있는 이렇게 대부분이 다 5개의 홑꽃인데, 임주는 이 꽃잎이 25장이나 되는 겹꽃입니다. 꽃 색깔은 완전히 이렇게 분홍색이고요. 그리고 자장매도 홑꽃으로 다 꽃잎이 5개고 붉은색인데, 흔히들 화매라고도 많이 합니다. 자장매가 여기 있는 지금 수분수 품종 중에서는 가장 꽃이 먼저 피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화양실, 울산매, 월세계, 그리고 갑주채소, 그리고 실생 매실들도 꽃가루가 많아서 수분수 역할을 하기 좋은 품종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아쉽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울산매는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울산매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요 화양실, 월세계, 갑주채소, 실생매실들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기다가 사진으로는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화양실의 꽃은 이 임주랑 꽃이 굉장히 비슷해요. 임주는 꽃잎이 25개인데 화양실은 꽃잎이 21개다. 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꽃은 굉장히 모양이 비슷합니다. 나머지들은 다 꽃잎이 홑꽃으로 다 5매짜리들이에요. 그리고 실생매실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매실 씨앗을 심어가지고 매실 씨앗에서 발화한 나무가 그대로 커가지고, 보통의 매실나무들은 실생매실에다가 남고나 매향이나 천매나 이런 품종들을 접목을 해서 그 나무 품종으로다가 바꾸는 건데, 실생매실은 그 씨앗의 특성 그대로 자란 거, 완전 자연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이게 바로 실생매실입니다. 이런 실생매실들은 야생성이 강해서인지 스스로다도 자가결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실이 다 이게 일본 품종인데요. 이 월세계는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이 월세계와 실생 매실 같은 경우는 자가결실성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처에 혹시라도 실생 매실이 있다면 실생 매실이 수분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그럼 이렇게 남고나 매양, 앵숙, 임주, 자장매 같은 이런 꽃가루가 많은 수분수 품종만 같이 섞어서 심으면 수분수 역할이 가능할까요? 자, 예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매향과 천매를 같이 심었다. 얘도 청매실이고 얘도 청매실이네. 청매실하고 청매실을 같이 심었는데 과연 얘가 수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정답은 수정이 잘 됩니다. 오케이예요. 그러면 풍의 수분수로 남고를 선택을 해가지고 꽃가루가 많은 대표 수분수인 남고를 풍의 수분수로 선택을 해서 남고와 풍우를 같이 심었다. 그렇다면 주품종으로다가 하려고 했던 이 풍우는 과연 결실이 잘 될까 안 될까? 정답은 노예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다음에 우리 집의 주품종은 천매인데 천매의 수분수로서 나는 임주를 선택을 했다 라고 할 경우에, 자, 천매는 수정이 잘 돼서 열매가 많이 달릴까요? 자, 이것도 노입니다. 아니, 임주, 남고, 매향 이런 것들은 꽃가루가 많아서 수분수 역할을 한다며. 근데 왜 노인 이유가 뭐야? 왜 그럴까? 자, 이유는요, 꽃가루만 많으면 뭐해요? 부부가 만나야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천매의 배란기 때 매향이 나타나서 꽃가루를 줘야지 배양이 돼가지고 수정이 되고 애기가 생기는 거지. 배란기 다 끝나가지고 늦게 겨들어와가지고 그때 껄떡 들어가가지고 수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문제는 뭐냐, 꽃피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만나서 배란기 때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천매꽃 다 진 다음에 그때 나중에 임주가 아이고 그때 꽃 피어가지고 그때 껄떡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천매는 꽃 다 져가지고 받을 데가 없는데. 그리고 꽃가루 바른 남고 얘 먼저 달아올라가지고 얘 꽃이 먼저 펴요. 풍우는 꽃이 늦게 핀다고. 그러면 남고 잔뜩 달아올랐다가 얘 꽃 다 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아유 그래 이제 나 이제 배란 시작이야 그러면서 그때 꽃 피면 여기서 생길까요? 안 생기죠. 결국은 꽃 피는 시기가 일치해야지만 제대로 수정이 된다. 그래서 매실이 다른 것보다 조금 어려운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단순히 품종만 달라도 대부분도 꽃 피는 시기가 비슷비슷한데 매실만큼은 자 무조건 품종 다르다고 해서 꽃가루가 많은 게 아니고 품종이 달라도 어떤 거는 꽃가루가 많고 어떤 거는 꽃가루가 적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꽃가루는 많지만은 서로 날짜가 꽃 피는 날짜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매실은 다른 과정보다도 수분수 문제가 조금은 더 까다롭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매실이 적정 수분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꽃 피는 시기가 전부 다 비슷한 요 품종들 주로 주품종으로 많이 심는 겁니다. 천매, 오경, 고성, 백가, 고전매 이런 것들 알이 좋기 때문에 주품종으로 많이 심는데 얘네들은 꽃 피는 시기가 거진 비슷해요. 이 중에서 이제 천매가 제일 먼저 피고 나머지들은 비슷비슷하게 펴요. 고전매도 좀 일찍 피더라고요. 자 이때 꽃이 피는 꽃가루가 많은 수분수 품종은 바로 남고, 앵숙, 매양, 자작매, 울산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가 좀 늦은 품종이 풍우입니다. 주로 중부, 경기 북부 쪽, 이 서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충청권 이북으로는 대부분이 풍우를 많이 심었습니다. 왜 중부지방에선 풍우를 왜 많이 심었을까요? 풍우가 꽃이 가장 늦게 피기 때문에 많이 심은 거예요. 왜 꽃이 늦게 피는 품종을 심었을까? 아무래도 중부 북부 쪽은 날씨가 더 남부지방에 비해서 춥잖아요. 한 꽃 피는 시기가 똑같은 품종으로다도 보면 뭐 울산이나 광양 이런 데하고 서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보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꽃 피는 시기가 서산하고도. 경기 북부는 조금 더 하겠죠. 지금 개화가 빠른 품종으로 해서 경기 북부 쪽에다가 매실을 심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륙 지역은 늦게까지 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꽃샘 추위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화가 필 때 꽃샘 추위가 오면 냉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가능한 많이 피해가기 위해서 개화가 늦은 품종인 풍우를 주로 중북부에서는 많이 심습니다. 그러면 풍우에는 적정 수분수가 무엇이냐? 바로 화양실하고 임주입니다. 얘네들이 꽃피는 시기가 풍우랑 비슷해요. 오히려 얘들이 화양실이랑 임주가 풍우보다 조금 더 늦게 핍니다. 제일 늦게 핀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풍우하고 적합한 수분수는 화양실과 임주다. 풍우에다가 꽃피는 시기가 맞지 않는 남고나 앵숙, 매양, 짜장매, 짜장이 아니고 자장매, 울산매 이런 것들을 풍우의 수분수로 선택을 했다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천매, 오경, 고성, 백가, 고전매 등과 같은 대가종 품종, 개화가 빠른 품종을 화양실이나 임주로서 수분수를 하려고 하면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맞는 거는 이렇게 횡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것끼리만 서로 수분수 관계가 적합한 겁니다. 야 근데 아까 보니까 뭐 갑주채소랑 실생매실도 수분수로서 좋다며. 걔네들은 왜 왕따 시키는겨? 하고 물어보실 수 있죠. 제가 왜 왕따를 시켰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수분수를 꽃가루를 공급을 해주는 나무이다 보니까 흔히 순놈으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놈나무, 암꽃, 숫꽃 있듯이 나무가 암수, 수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분수는 순놈이 아닙니다. 애기 낳는 순놈이 있습니까? 수분수래도 얘네들도 수분수의 꽃에도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실이 돼요. 애기 낳는 순놈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무에 꽃가루를 주는 역할도 하지만 수분수 자체가
좋은 품질의 매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다가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분수도 이왕이면 우수 품종을 식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갑주 채소랑 실색 매실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갑주 채소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열매가 굉장히 작아요. 일단은 알이 작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주로 외면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갑주 채소를 심은 농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실색 매실은 갑주보다 뭐 어떻게 보면 품질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색 매실이랑 갑주 채소 같은 경우는 수분소로서 그렇게 인기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왕따를 시켰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분수 자체도 우수 품종으로서 남고 같은 경우 얼마나 열매 좋은데요. 오히려 저는 오경이나 고성보다 남고가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천매 이런 것보다 최고를 남고로 다 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다 남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에요. 수분수지만 그래서 남고를 수분수로다가 많이 심은 이유도 그렇고 남고도 많이 달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 수분수 품종은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자가결실성이 있는 거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수분수는 자가결실성이 있을까요? 수분수도 자가결실성이 없습니다. 수분수라 그래도 수분수에 수분수가 또다시 필요한 거예요. 남고가 결실이 잘 되려면 남고에 꽃가루를 줄 수 있는 꽃가루 많은 다른 품종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도 한번 볼게요. 남고와 천매를 같이 심었다. 이렇게 심었을 경우에 천매는 어떻게 될까요? 남고한테 꽃가루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천매는 굉장히 잘 달릴 겁니다. 근데 천매는 꽃가루가 많다 그랬나요? 적다 그랬나요? 예, 꽃가루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받기만 하지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남고는 자가결실은 안 되고 천매한테 꽃가루를 받지를 못하니까 남고가 많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못 열리죠. 남고는 주기만 하지 본인 자체는 결실할 수 있는 꽃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남고의 꽃가루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자가 불화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고까지 많이 열리게 하려면은 남고에 꽃가루를 줄 수 있는 다른 수분수, 앵숙 또는 뭐 매향 이런 것들을 같이 일부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앵숙을 만약에 심었다 그러면 남고는 앵숙한테 꽃가루를 받고, 앵숙은 남고한테도 꽃가루를 주고 천매한테도 꽃가루를 주고, 남고는 또 앵숙한테도 꽃가루를 주고 천매한테도 꽃가루를 주고, 천매는 양쪽에서 받아가지고 잘 열리고, 서로 다 이 모든 품종들이 전부 다 골고루 결실이 잘 되는 겁니다. 수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중부에서 많이 심는 이 풍어의 수분소로서 저희가 딱 그래요. 임주를 딱 심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풍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요건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요런 꽃이 있습니다. 요거 저희 집의 꽃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여기 분들 대부분 다 이거 풍어의 수분수 안 심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임주를 딱 심어 넣어 가지고 저희 풍어는 정말 다닥다닥 엄청나게 엽니다. 제가 심지어 한 나무에서 100kg까지도 따봤어요. 풍어나무. 이 정도로 다 풍어는 정말 징그럽게 많이 열리는데, 임주는 제가 10년 이상 매실을 판매하면서 여태까지 총 팔았던 임주의 매실 키로수는 총 딱 한 해만 어떻게 결실이 잘 됐더라고요. 총 20kg 판매를 해봤습니다. 여지껏. 그만큼 임주에는 열매가 안 달려요. 왜? 얘는 풍어한테 꽃가루는 열심히 주지만 풍어가 꽃가루가 작아가지고 자기 자신은 받을 수 있는 꽃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주는 꽃가루만 주기만 할 뿐 자기의 결실을 위한 꽃가루가 없어서 몇 개 달리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도 임주도 잘 달리고 풍어도 잘 달리고 전부 다 잘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풍어랑 개화기가 일치하는 화양실을 같이 더 심어주면 됩니다. 화양실도 수분수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엔 화양실이 풍어한테도 꽃가루를 주고 임주한테도 꽃가루를 주고,
화양실은 또 임주한테서 꽃가루를 받고 임주는 풍우한테 주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양실도 많이 열리게 되고 임주도 많이 열리게 되고 풍우도 많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수분수를 한 품종만 심어서는 그 수분수 품종은 좋은 결실을, 좋은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수분수는 수분수의 수분수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상호 수분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효율적인 수분수 배치를 하려 그러면 주품종이 한 70%가 되게 식재를 하시고 수분수 나머지 30% 정도를 수분수 품종으로 심어 주셔야지만이 수정이 잘 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평상시에는요 이 수분수 30%가 적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에는 너무 많이 열려요. 여기서 아까는 이 혼합식재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요것만 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한 품종만 심는 게 아니라 한 두 품종 이상으로 다 해서 수분수에 수분수까지 혼합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혼합식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중부지방은 풍우에는 화양실하고 임주 두 가지를 같이 혼합식재를 해줘야지만이 모든 품종이 잘 달린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만약에 매실나무를 한 100주를 식재할 계획인데 부품종으로다가 천매하고 백가를 하려 그러고 수분수 품종으로다는 남고를 하려 그런다. 그리고 수분수에도 수분수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남고의 수분수로는 매양을 하려 그래. 하지만 남고가 조금 더 좋다니까 남고 비중이 더 많게끔 수분수에서도 주는 남고고 부가 매양이 되도록 할 거야 라고 할 경우에, 이럴 경우 천매, 백가하 그리고 남고, 매양의 수량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분수 배치를 잘하는 걸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품종이 70%라 그랬고 수분수가 30%라 그랬으니까요. 주품종인 천매와 백가하는 총 70주를 심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남고하고 매양은 30%인 30주를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매와 백가를 반반씩 나누어서 반씩 심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천매 35주 그리고 백가 35주 이렇게 심으면 될 거고요. 만약에 나는 천매를 비중을 조금만 더 높일래, 그럼 천매 40주 백가 30주 이런 식으로다가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분수에서도 내가 더 선호하는 품종은 바로 남고다. 나는 매양보다는 남고가 좋아. 매양은 어쩔 수 없이 남고에 수분수가 필요하다니까 심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주가, 요 수분수 자체에서는 주가 누가 됩니까? 남고가 되겠죠. 그러면 매양은 이 남고에 몇 프로를 심어야 될까요? 매양은 남고의 30%, 남고의 수분수니까 남고의 30%만 심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30주에 30%니까 3, 3은 9, 9주가 되는 거고, 30주에서 9주를 빼고 나면 남고는 21주가 되겠죠. 그래서 남고 21주, 매양 9주, 그리고 천매 35주, 백가 35주 이렇게 심으면 적절한 모든 품종이 골고루 잘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수분수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100주를 식재할 계획인데요. 남고가 인기가 좋다며. 그래서 주품종을 나는 남고를 하고 싶어. 남고인데 천매도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남고하고 천매를 주품종으로 하되 천매보다는 나는 남고가 더 좋아. 그래서 주품종에서도 남고가 제일 많도록 남고를 50주를 하려 그런다. 그리고 수분수 품종으로다가는 앵숙을 하려 그래. 남고랑 천매 얘네들 주품종에 수분수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수분수는 앵숙을 하려 그러는데, 앵숙은 가능한 수지장에 있다 그러니까 많이 심지 않고 나는 조금만 심고 싶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오경, 얘네들도 열매가 크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오경을 좀 가능한 한 많이 심고 싶어. 이럴 경우에 남고와 천매, 앵숙, 오경은 각각 몇 주씩 심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게 퀴즈입니다. 자, 요거 영상 시간이 길어져서 지금 답을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댓글로다가 정답을 3월 3일
오후 4시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제가 5분을 추첨해서 정답인 분들한테만 석회영합제 한 통씩을 무상으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도 제가 부담을 하고요. 자, 당첨자 발표는 3월 3일 오후 4시 30분까지 제가 댓글로다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관심 있으신 분 요거 한번 풀어가지고 재미로다가 한번 댓글로 답 달아보세요. 수분수는 개화기의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 가장 크게 역할을 해요. 벌들의 활동이 저조하면 결실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실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수분수 관련해서 질문을 한 10년 전부터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중부지방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그래도 워낙 매실을 심은 데들도 많고 이웃에도 많이들 심고 그래서인지 결실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부지방에서는 가끔가다 이제 고전매가 지금 늦게 나왔으니까 고전매를 심었는데 수정이 안 된다라는 전화만 조금 받았을 뿐이지 다른 거에 대해서 수정이 잘 안 된다라는 전화는 남부지방에서는 거짓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근데 중부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것들이 우리 매실은 왕매실인데 왕매실의 수분수로는 뭐가 좋은가요? 라고 이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중부지방에서는 이 왕매실이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사실 왕매실이라는 품종은 없습니다. 그냥 알이 굵으니까 왕이라 그런 거예요. 왕.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알 굵은 그 고전매나 천매 같은 거를 주로 왕매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도 왕매실이라고 남부지방에서는 잘 안 해요. 왕매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는 주로 중부지방 이후에요. 중북부에서, 경기 중북부. 여기서는 주로 왕매실 그러는데, 자, 중부지방에서 말하는 왕매실은 개화가 늦은 풍우를 가지고 흔히 왕매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부지방에 있는 묘목상 분들이 묘목을 구입할 때 보면 이거 왕매실이에요 그러면서 팔아요. 이렇게 왕매실이라고 팔을 때 왕매실이면 굵은 품종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품종으로 알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묘목상이 왕매실이라고 팔면은 그때 정확하게 이 품종명이 정확히 뭐냐라고 꼭 물어보세요. 만약에 묘목상이 정확한 품종명을 모른다면은 그런 데선 나무 사지 마세요. 왜냐면 품종명을 모르면 골치 아픈 게 많아요. 내가 심은 나무가 품종명이 뭔지, 내가 천매를 심은 건지, 오경을 심은 건지, 고성을 심은 건지, 아니면 풍우를 심은 건지를 모르는데, 중부지방이라고 뭐 오경 없겠습니까? 오경 있어요. 오경을 갖다 심었는데, 왕매실이라 그래서 그걸 심었어요? 왜? 오경, 사실 풍우보다 알 더 커요. 더 왕이에요, 더 왕. 근데 왕매실이라고 많이 말들을 안 할 뿐이지. 그걸 갖다 심었는데 묘목업자는 왕매실이라고 해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풍운 줄 알고 거기다가 왕매실의 수분수 품종으로다가 화양실 임주가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화양실하고 임주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 안 열려. 왜? 꽃 피는 시기가 안 맞으니까. 결국은 무슨 품종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수를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4-5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8-9년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이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4-5년이 아니고 8-9년이냐, 나무를 심으면 보통 그래요. 한 3년째부터 열매가 달릴 거를 기대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때 달리고 3년째 딱 기대를 하면서 있었는데 꽃이 펴. 올해 열매 좀 따겠는데 그랬더니 열매가 하나도 안 달리네. 이게 처음이라 그런가? 그리고 그 애는 보통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4년째 한 번 더 봐요. 꽃 딱 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꽃 더 많이 폈어. 나무가 더 컸으니까. 근데 매실이 많이 달릴 줄 알았더니 또 하나도 안 달려. 아니면 달렸다가 다 떨어져. 이게 왜 그럴까? 이상한데? 거기까지 좀 성질 급한 분들은 그때 전화하시고 물어봐요. 사방에 수소문 해봐요. 근데 저처럼 좀 둔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내년엔 열리겠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한 5년째에서 또 꽃 피우고 나면 그때서는 이제 똥줄 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3번이나 꽃을 피고 꽃만 잔뜩 피고 이거
열매는 안 달려. 벼버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전화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때 제가 그래요. 아, 수분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 그 사진과 품종이 뭐예요? 그럼 품종 대부분 다 몰라요. 왕매실이라 그래. 왕매실이라는 품종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사진 좀 보내줘 보세요. 뭐 해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꽃 보고 무슨 품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자, 그거에 적합한 수분수 품종은 뭐 화양실입니다. 임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그때서 임주 묘목을 갖다가 4년, 5년 지난 다음에 심어요. 그러면 6년차에 이제 풍어 많이 딸까? 못 따죠. 왜? 임주 아직 묘목인데, 걔가 꽃 피려면 묘목 심었다고 그 다음에 꽃 많이 펴요? 안 피지? 걔가 꽃 피려면 최소 3년, 4년 정도까지는 있어야지 기존에 있었던 풍우에다가 제공할 만한 그 정도의 꽃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8년, 9년은 그냥 맨날 꽃만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열매 따지도 않고. 아이 뭐 매실 이거 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막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 묘목 사다 심으실 때 막 3년생, 4년생 갖다 심으시는 분, 예? 전목 2년생 이런 것들, 이거 갖다 심으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해요.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심어요. 아니 어르신 그거 심는 거보다 그냥 요 부식갱이 같아도 요 작은 묘목 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야 그거 심어가지고 내가 언제 따먹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 하셔요. 난 내년부터 당장 따먹으려면 큰 걸 심어야요. 이렇게들 말씀하셔요. 그렇게 급해하시는데 이거 나무 수분수 모르고 안 심어가지고 하면은 8년 9년 잘못하다 열매 따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죽을 수 있어요. 진짜로 다 죽어요. 이거는 8, 9년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맛도 못 보고. 뭐 자식한테도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수분수 하나 제대로 못 심어놨었기 때문에. 달리는 열매를 줘야지 자식들도 좋지. 그래서 처음부터 수분수를 고려하지 않고 나무를 식재했다 그러면 4, 5년이 아니라 8, 9년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때로는 그래요. 어디는 이제 더 이상 심을 자리가 없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품종이 뭔지도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품종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그 품종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다가 물어봐야 설명 제대로 잘 못해요. 그거 말만 듣고서 무슨 품종이 맞힐 줄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 저도 못해요. 최소한 꽃이락도 봐야 되고, 조금 더 확률을 더 높이려면 잘 익은 열매까지 보면 더 좋고, 열매가 조그만 때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고 하나만 좀 약간 많이 다르더라고요. 남고하고 앵숙 정도만. 나머지는 열매 조그만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크면은 열매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익은 열매면 더 좋아요. 근데 수분수가 없으니까 익은 열매를 딸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꽃이락도, 예? 꽃이락도 가까이서 하나 멀리서 하나 이런 식으로 꽃을 사진을 좀 찍어주시고, 나무 줄기 모양 보고도 대충은 품종이 대충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 나무 줄기, 열매까지 딸 수 있으면 열매도 더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나무 형태, 수형 같은 거나, 뭐 수형 때문이 아니에요. 나무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장형이냐 아니면 직립형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선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무 형태를 꼭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왕이면 꽃 피는 시기가 언제였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꽃을 폈다라고까지 기록을 해서 상담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 품종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심은 나무의 품종을 정확히 예측해야만이 적정 수분수를 식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심을 자리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나무에다가 고접으로다 가지 중간에다 접목을 해서 가지 한쪽에 수분수의 품종이 자랄 수 있게끔, 가지가 예를 들어서 3본이다 그러면 한쪽 가지에는 뭐 화양실이 자라고 나머지는 풍우가 자라고, 또 다른 나무는 두 가지에서는 뭐 풍우가 자라고 한쪽 가지는 임주가 자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수분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서산에서 농부 달콩이었습니다.